여러분 반갑습니다. 강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오른발이 기냐, 왼발이 기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병이 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요, 많은 사람들을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 체형 관리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무지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무지한 생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우리가 기본 개념이 있어야 돼요. 개념이 없으면은 참 이게 피곤하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로 해야 되나 내가? 자, 여러분,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인간은요, 비합리적입니다. 인간은. 왜냐?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24시 편의점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돼요. 우리 아파트 앞에 24시 편의점도요, 많은 사람이 드나들어요. 예, 제가 일이 끝나면은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취미인데, 한 바퀴 돌다 보면은 편의점에 항상 사람이 많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왜 이 말씀 드리냐? 24시 편의점에 몸에 좋은 게 몇 퍼센트나 됩니까? 몸에 나쁜 게 몇 퍼센트나 돼요, 여러분? 몸에 좋은 게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몸에 나쁜 건 어떻다? 97%가 몸에 해로운 겁니다, 사실은. 근데 왜 잘 되냐고.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은 뭐 라면을 먹는다, 콜라를 먹는다, 또 요즘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등등 해요. 그럼 이게 몸에 다 해로운 음식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영업이 잘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똑똑한 사람이든 무지한 사람이든 이 편의점에 가서 몸에 나쁜 거를 먹고, 그 다음에 몸에 안 좋으면 약을 먹고, 그게 더 심해지면 수술을 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게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험 광고를 한번 볼까요? 보험 광고. 자, 보세요. 보험 광고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낮에는 직장 동료들하고 부대찌개 먹고, 저녁에는 직장의 동료들하고 맥주 마시고 치킨 먹고, 그러고 나서 일요일은 피곤하니까 누워서 텔레비 보면서 쉬면서 짜장면 시켜 먹고, 건강이 염려되는 당신 보험을 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합리적으로 맞습니까? 낮에는 직장 동료들하고 부대찌개 먹고, 저녁에는 치킨은 뭐냐? 기름이 튀기잖아요. 튀기기 때문에 어떻다, 기름이 이제 오랫동안 튀기고 하면 산패가 되거든요. 독극물이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맥주를 가시면, 그럼 치킨에 맥주를 마시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다? 몸이 하나만 먹을 때보다 더 안 좋아질 확률이 높죠, 사실은. 요산도 쌓이고 몸에. 자, 그래서 일요일 날 또 운동도 안 하고 짜장면 시켜 먹고 뭐 밖에 나가기 싫다 이거죠. 그래 놓고 보험에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먹고 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 보험에 들면은, 그럼 보험으로 치료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똑똑하거나 무지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현명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현명한 쪽에 가자는 거지. 현명한 쪽에.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거지. 현명한 사람. 현명한 사람은 어떻다? 보험도 필요가 없다. 약도 필요가 없다. 주사도 필요가 없다. 침도 필요가 없다. 보약도 필요가 없다. 이래 되는 거지. 그러면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 평소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골고루 음식을 먹되 자연식에 가까운 음식을 먹는다. 대표적으로 단백질 같은 거는 치킨을 먹기보다는 삼계탕을 먹는다든지, 또 삼겹살 구워 먹기보다는 어떻다?
돼지고기를 잘 삶아서 수육 같은 거는 먹는다든지. 그러면 최고의 베스트죠, 사실은. 그죠? 예. 그리고 비타민 같은 것도 어떻다? 비타민 같은 것도 우리가 과일, 그 다음에 또 뭐 야채, 자연식에 가까운 거 드시고. 그럼 여기에 어떻다? 지금 말한 부대찌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치킨이 들어가 있습니까? 맥주가 들어가 있습니까? 짜장면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요렇게 먹고 보험의 신세를 안 지고, 요렇게 드시고 약의 신세를 안 지고, 요렇게 먹고 주사의 신세를 안 지고, 요렇게 드시고 침과 보약의 신세를 안 지는 게 맞다는 거죠. 그게 뭐다?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무지한 사람도 아니고, 그게 뭐다? 현명한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실수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암 걸려 죽었잖아요. 그 돈 많은 사람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키울 때에 디자인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건 자기가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그 전문가니까 직관적으로 이걸 결정을 지어가지고 사업을 성공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캔서.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어떻다? 자기 나름대로 또 직관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다? 죽었어요.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전자제품 쪽에 애플에 관련된 그런 어떤 기기 쪽에는 이 사람이 전문가지만은 암에 대해서는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왜 생각하냐? 그러니까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대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암으로.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자기가 모르는 무지한 부분을 다 안다라고 착각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체형을 가지고 건강을 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니까. 자, 우리가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차 산업에 뭐 2차 산업 뭐 열차, 전기관차, 3차 산업 뭐 컴퓨터, 4차 산업 AI 막 이렇게 쫙 발전해 오는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변한다. 이게 어떻다? 100% 맞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조는 변치 않는다. 인간의 구조는 변치 않는다. 그럼 인간의 구조를 변치 않다면 뭐냐? 650여 개의 머슬, 근육으로 되어 있고 206개의 본, 뼈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변치 않아요. 그러면 인간의 변치 않는 650여 개 근육과 206개 뼈를 관리를 잘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현명한 사람처럼 우리가 음식 부분을 기본 베이식으로, 좋은 음식을 먹는 걸 기본 베이식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어떻다? 변치 않는 인간의 구조를 어떻다? 여러분들이 정상화시키면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지. 뭐도 필요 없이, 약이 필요 없이, 뭐도 필요 없이, 주사도 필요 없이, 수술도 필요 없이, 뭐가 필요 없이, 보험이 필요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건강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구조를 알려면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면 우리가 이제 경락, 이게 제가 생활 경력도 썼잖아요. 이게 제가 쓴 책입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 경혈 자리가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요거는 뭐야? 부분적인 말초 신경의 흐름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어떻다? 아주 말초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말초적인 거. 그러니까 어떻다? 딥하지 않고 깊지 않고 가벼운 통증, 이런 걸 없애는 거예요. 이런 걸. 생활경력. 자, 그 다음에 뼈에 관한 거는 어떻다? 체형을 봐야 돼. 체형을. 이런 뼈에 관한 체형을 봐야 돼.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보면은 100가지 병을 고칠 수 있는 해놨잖아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지금 레거시 의사들보다 더 많은 병을 고칠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근본적으로. 자, 그럼 그 논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죠.
자, 인간의 척추에서 스파이널 러브 루트라는 신경근이 나와서 모든 장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사람을 해부해서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척추가 만약에 변이가 와서 이렇게 변이가 와서 이 신경이 눌린다. 그럼 어때요? 콸콸콸 흐르던 수도가 쫄쫄쫄 흐른다. 그러면 수도가 제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걸 딱 교정을 해주면 콸콸콸 흐르겠죠. 콸콸콸 흐르면 어떻다? 아프던 장기가 통증을 느끼던 장기가 건강해지고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약을 썼습니까? 수술을 했습니까? 침을 놨습니까? 아니잖아요. 단지 틀어진 뼈를 바로 잡았을 뿐인데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근본적으로 좋아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된다. 경제가 변하고 정치가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그 다음에 각 나라의 관세도 변하고 각 회사의 대기업들의 거버넌스, 지배 구조가 변하고 다 변하지만은 인간의 몸의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뭐냐? 차라리 공부하기가 편하고 차라리 공부하기 쉽고 중요한 거는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놓으면은 어떻다? 영원히 똑같은 기술로서 인간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건강을 선물할 수 있다 이러더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알겠다. 우리가 650의 근육과 200의 뼈가 중요한 줄 알겠는데 그러면은 제일 기본적 베이식 역할, 기본 바탕 역할을 하는 건 뭐냐? 우리가 똑바로 서보세요. 인간이 서서 다닐 때 양발이 바닥에 닿잖아요. 그러면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면은 골반이 틀어지게 돼 있잖아요. 골반이 틀어지면은 어깨가 틀어지게 돼 있잖아요. 어깨가 틀어지면 심지어 얼굴도 틀어집니다. 그래서 얼굴 성형 관리할 때도 다리 길이부터 봐서 교정을 하고 얼굴 교정을 우리가 다 하지만 얼굴 교정을 하는 거 하고 그냥 다리 길이나 어깨가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지고 그대로 두고 얼굴만 교정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얼굴만 교정하면 금방금방 다시 돌아오는데 다리 길이를 바로잡고 어깨를 바로잡고 틀어진 부분을 바로잡고 얼굴 교정하는 건 어떻다?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개념을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인체는 소우주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 다리 길이부터 다리부터 머리 끝까지 같이 봐야 된다. 그게 인체는 소우주다. 고수는 단 전체를 보고 하수는 부분만 보잖아요. 하수는 코끼리 코를 만지고 코끼리는 동그랗게 생겼다. 하수는 코끼리 등을 만지고 코끼리는 평평하게 생겼다. 그러고 고수는 어떻다? 코끼리 코는 동그랗고 코끼리 등은 어떻다? 평평하지만은 이래 거대한 원으로 그려져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응? 코끼리 눈은 어떻다? 동그랗다. 이래 알 수 있잖아요. 그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무슨 말이냐? 세상의 이치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피곤한 거고 힘든 거고 어려운 겁니다. 세상의 이치를 알고 보면은 굉장히 편하고 쉽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즐기면서 관망을 할 수 있고 즐기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해안이 기본적인 내공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전체를 봐라 항상 전체를. 그래서 우리가 왜 중국 매일 뉴스 나오고 미국 왜 매일 뉴스 나옵니까? 세계 GDP 1위가 미국이고 세계 GDP 2위가 중국이고 세계 GDP 3위가 독일이고 4위가 일본으로 밀려나갔고 우리는 11위에서 지금 14위로 밀려났잖아요. 일단 그래도 어때요? 선진국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그 이야기 하냐면 우리가 힘 있는 나라에 수출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그 나라 뉴스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경제가 안 좋다, 중국 경제가 안 좋다, 일본 경제가 안 좋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수 있나? 없지. 그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 수출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전체를 봐야 된다는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전체를.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는 안 좋아도 미국 경제, 중국 경제 좋아진다. 그럼 자연적으로 좋아져. 왜냐? 그 사람이 수입을 많이 해. 우리 수출을 많이 하면 자연적으로 잘 되지.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럼 인체를 전체를 보는 눈이 뭡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항상. 그래야 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고 또 그래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눈이 있어야, 그런 지혜가 있어야 어떻다? 근본적으로 몸을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서 완벽한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건 뭐냐? 오른발이 길 때, 왼발이 길 때 오는 병들이 다릅니다. 그러면 다리 길이 이야기하면 또 이걸 알아야 되죠.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다리 길이가 긴 사람이 있고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정상적인 다리 길이 좌우를 타고났는데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서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또 어떻게 다르냐? 그걸 알아야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리 길이가 차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교정하는 게 아니고 고수는 전체를 본다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세크룸 선추가 있고 여기 이리움 장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다 여기 다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설계골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발이 이렇게 있으면 배꼽에서 복숭아뼈 안쪽으로 이렇게 길이를 재는 거예요. 배꼽에서 복숭아뼈 안쪽을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꼽에서 복숭아뼈 안쪽까지 길이를 재는데 똑같아. 그러면은 어때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다리 길이가 같다. 똑같이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재는데 똑같은데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가르쳐 드리는 그 다리 길이 재는 방법을 제가 보니까 다리가 차이나. 그러면 어떻게 교정을 해야지. 교정을 해야지.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수십만 명을 관리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부분을 제일 많이 관리한 사람인데 제가 자 그러면은 100명에 두세 명은 선천적으로 다리 길이 차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100명에 두세 명.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데 있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은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다? 자기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체형이 틀어진 사람이에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교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정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교정이 잘 안 돼. 그걸 딱 이걸 체크해 보면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다리 길이 차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알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요거는 실습 시간에 또 해보고요. 자 그러면은 선천적으로 다리 길이가 차이 나는 사람도 가끔 있을 수 있다는 걸 개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척추가 틀어서 다리가 차이 난다. 자 그러면 우족장 비건강체를 보자는 거죠. 오른발이 길면은 이 말이야. 오른발이 우족장. 자 강스 카이로테라피는 이렇게 야 오른발이 길면은 무슨 문제가 있고 왼발이 길면 무슨 문제가 있다. 비건강체가 된다. 교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족장 비건강체. 오른발이 길면은 어떤 병들이 오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오른발이 길면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편도선염, 그 다음에 초기에 결핵병 소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장 하수병이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장관절통, 설관절 부분 질환도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피로하기 쉬운 체질, 허약한 체질, 갱년기 장애가 쉽게 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족장인 사람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병들이 올 수 있죠. 저혈압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다 보면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오른발이 긴 사람이 외형적인 사람이 많아요. 왼발이 긴 사람은 반대로 내성적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주지를 하고 계시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고객들을 근본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약을 주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침을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주사를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건강한 몸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척추, 올바른 건강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오른발이 길면 이런 병들이 올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오른발이 긴 사람을 교정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발이 길므로 해서 우리가 얼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다리 길이가 차이 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에 대해서 배우는데, 자, 근본적으로 다리 길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 다리 길이가 아예 차이가 나서 태어난 사람은 이걸 재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걸 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방법이 있죠. 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는 교정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짧은 발에 뭘 해줘야 된다? 보정을 해준다. 보정한다는 말은 뭐다? 깔창을 더 깔아준다. 그럼 깔창을 더 깔아주면은 짧았던 발이 어떻다? 짧았던 발이 보정을 해주면은 똑같이 오른쪽 왼쪽 균형을 맞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특수한 신발을 제작하는 데가 있어요. 특수 제작하는 신발 전문가가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신발을 또 만들게 돼요. 짧은 쪽에 조금 굽을 높게 만들어 가지고 신발을 만들고, 왼쪽은 만약에 반대쪽 긴 쪽은 어떻다? 굽을 낮게 만들고,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외형적으로 표가 안 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똑같은 다리 길이를 타고났는데, 내가 어떤 사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사고에서 다리가 부러졌어. 다리가 부러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부러지고 나면은 그 부러진 다리에 여기 진액이 나와요. 진액이 나오면서 이게 뼈가 붙어요. 뼈가 알몸에 붙죠. 그러면 이 진액이 나오면서 붙으면 어떻다? 이 다리의 길이가 달라지죠. 원래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와 달라져요. 그럼 어떻다? 이런 경우도 보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인간의 우리가 이제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노인들이 많아지는 세상인데, 지금 보면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 다리 길이가 차이 나도요. 대퇴골두, 여기 대퇴골두잖아요. 이 대퇴골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도. 왜냐? 받는 압력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받는 압력이. 차가 예를 들어서 바퀴가 똑바로 해가 동그랗게 막 돌아가야 되는데 한쪽이 찌그러지면 어떠다? 덜커덕 거리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여기 어떤 대퇴골두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럼 대퇴골두 괴사도 생길 수가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뭐에 의해서? 다리 길이 차이에 의해서. 물론 대퇴골두 괴사는 나쁜 음식을 먹어도 오고, 또 편중된 운동, 또 그 다음에 사고, 그 다음에 운동을 안 해도 대퇴골두 괴사가 와요. 운동 안 해도. 왜 운동 안 하면 우리가 어때요? 골밀도가 약해지잖아요. 골밀도가 약해지고 뭐 뼈에 안 좋은 음식 많이 먹고 콜라라든지 그 다음에 색소가 많이 든 방부제가 많이 든 음식 많이 먹고 하다든지 뼈에 건강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 어떤 골 괴사가, 대퇴골두 괴사가 올 수 있어요. 그 대퇴골두 괴사가 오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게 어떻다? 이 뼈 자체가 동그랗지가 못해요. 원래 대퇴골두가 동그랗거든요. 대퇴골두는 동그랗게 생겨요. 동그랗게 이렇게 생기는데 대퇴골두 괴사는 여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엑스레이 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건 어렵지 않은데요. 이렇게 보면 나옵니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요걸 요렇게 잘라내가지고 이걸 수술해가 박아였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아마 한 3년에서 한 5년 되면 다시 재수술하고 그랬어요. 이게 수명이 오래 가지 못했다고. 근데 요즘은 의학이 발전돼가 요걸 조금 수명이 오래 간다더라. 하여튼 이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이 대퇴골두 수술해가지고 누워가지고 몇 개월 지나면 근육이 싹 다 빠져버려요. 그럼 어때요? 그때부터는 걷지도 못해요. 왜냐? 근육이 빠져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인생이 참 안 좋은 부분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간단해요. 내가 왜 결리지?
내가 왜 아프지? 내가 왜 근육이 굳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마추어예요. 그럼 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인간은 네 발로 기어다니게 만들었다. 네 발로 기어다니는 소나 말이나 돼지, 짐승의 꼬리뼈가 있다. 인간도 악시스한 꼬리뼈가 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다? 서서 다니면서부터 어떻다? 1층짜리 건물이 63빌딩. 63빌딩이 되다 보니까 인간은 어떻다? 척추가 쉽게 변이가 온다. 척추가 쉽게 변이가 근육이 쉽게 굳는다. 그러면 어때요? 근육이 굳으면은 풀면 되고, 뼈가 변이가 오면 바로 잡으면 돼.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 수밖에 없어요. 뭐 핸드폰 본다, 컴퓨터 많이 본다, 나쁜 자세로 골프 친다, 뭐 볼링한다, 스쿼시 한다, 테니스 한다, 펜싱 한다, 다 한쪽만 쓰잖아요. 그러면 척추는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척추가 틀어지면 신경이 눌릴 수밖에 없어요. 신경이 눌리면 어떻다? 그건 교정해야 되고. 또 근육이 굳으면 근육성에는 혈관과 신경과 림프가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굳으면 혈관과 신경과 림프가 지나다니는 그 통로가 막히는데, 그럼 그걸 뚫어줘야 되잖아. 무슨 약을 먹는다, 뭐 침을 맞는다, 뭐 이상한 보약을 먹는다. 그런 꼴값 들어봤자요, 답 없어요. 답 없어요. 명확한 답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아직까지 약 안 먹고 병원 안 가고 아직도 건강하게 살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근육이 굳으면 왜 굳지가 아니야. 내가 나쁜 자세 하든 컴퓨터 많이 하든 핸드폰 많이 보든 뭐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 묻지로. 그냥 근육이 굳으면 풀면 돼. 그냥. 예를 들어서 잠자고 났는데 베개를 잘못 뺄 수도 있잖아요. 뭐 새벽 2시, 3시에 내가 어떤 폼을 자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자고 나면 뻐근할 수도 있지. 그러면 근육이 굳으면 풀면 된단 말이야. 뼈가 베리고 오면 바로 잡으면 되고. 그런데 왜 며칠마다 뭐 풀어야 되냐, 며칠마다 교정해야 되냐. 그거 다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1년 12달 근육이 안 굳고 척추 변이가 안 오면 체형 관리를 안 받아도 돼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받아야 돼. 왜냐? 근육이 자주 굳어. 나는 척추가 자꾸 틀어져. 받아야 돼. 왜냐? 나는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해. 나는 빼따름 자세에서 있는 게 편해. 그러다 보니까 나는 받아야 돼. 그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일본에는 훨씬 우리보다 마사지 문화가 앞서 있고 교정 문화가 앞서 있어요. 미국은 교통사고가 나면은 카이로프락터, 척추교정 의사에게 갑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나면 어디 가요? 한의사, 정형외과 의사. 그 제도가 다르다니까. 제도가. 그 선진국하고 원탑 선진국이 아닌 우리나라하고 다 제도가 달라요. 제도가. 그 사람들이 그만큼 똑똑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저희들 오는 사람 어때요? 천하의법 받아보고 도수치도 받아보고 안 된 사람들이 오잖아.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게 개념이 없는 거지. 개념이 없는 거지. 현명하지 못한 거지. 똑똑하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족장 비건강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또 좌족장 비건강체가 또 있겠죠. 당연히 있지. 그건 그대로 또 따로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척추가 건강해야 되는데 기본 베이식 역할은 다리 길이가 차이 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느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근육이 많이 굳는 사람은 교정을 하고 나서 근육을 풀면 쉽게 풀어지고요. 뼈가 많이 틀어진 사람은 또 근육을 풀고 교정하면 또 교정이 잘 돼요. 그러니까 어때?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부위 만약에 가슴 같은 경우는 팩트리스 메이저, 대형은 트라피지우스, 승모근, 바이셉스, 상완 이두근 이런 근육들이 있는데 이런 근육들을 내 뼈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고 내가 어떤 근육을 풀고 어떤 뼈를 교정할 때 어떤 관리의 프로세스를 가져가야 되냐, 그걸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체형 관리는. 우리가 목이 틀어졌다. 목 근육을 어떻게 풀어? 목을 어떻게 교정해? 목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어떻게 해야 돼? 딱 매뉴얼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단 그거 하나하나 스킬을 배우고 그것을 자기가 능수능란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입니다.
세계 정치를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 경제를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의 지구 환경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척추는요, 뼈는 근육은요, 너무 쉬워요. 왜냐? 변함이 없으니까. 근데 기후환경은 계속 변하죠. 온난화 있고, 정치 계속 변하죠. 환경 계속 변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사건 매일 변하죠.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고. 모든 게 다 변합니다. 그런데 인체는 변하지 않아요. 로봇 변하죠. 이번에는 중국에서 어떻다 격투기하는 로봇을 만들었대요. 이번에 중국에서 또 뭘 만들었어요? 마라톤하는 로봇을 만들었대요. 계속 변해요. 로봇이 나중에는 어떻게 나와요?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음식하고 하는 로봇이 다 나올 겁니다. 지금 이미 청소하는 로봇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건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근육을 관리하고 체형을 관리하는 이 기술은 한 번 딱 배워놓으면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완벽하게 근육과 체형을 관리해서 완벽하게 건강을 누리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어떤 학문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그래도 기술이다 이야기하잖아요. 변치 않는 거예요. 학문의 영역은 자꾸 변합니다. 근데 이거는 변치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메스 잡고 계속 수술하고 깁고 수술하고 깁고 그것도 기술이고요. 우리 이것도 기술입니다. 예. 그래서 우족장 비건강체. 오른발 왼발이 똑같아야 되는데 오른발이 길 때는 어떻게 우리가 교정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고수는 전체를 생각한다. 심지어 다리 길이가 차이가 며칠 전에 이런 환자가 왔어요.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는데 딸내미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가. 근데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왔는데 딸이 어떻다? 가슴이 이 젖가슴이 하나는 움푹 나고 하나는 움푹 들어갔어요. 깜짝 놀래가 엄마가 데리고 온 거야. 뭘 깜짝 놀래? 갈비뼈가 이 가슴 아래 있잖아. 갈비뼈가 변해가 오면은 젖가슴이 차이가 나요. 한쪽 유방이 튀어나오고 한쪽 유방이 들어가고. 갈비뼈가 변해오면 그렇다니까. 그 교정을 한 3차례 하고 나니까 똑같아지잖아요. 그거 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슴 유방이 차이 난다고 해서 성형외과가 수술할 겁니까? 그게 아니지. 똑바로 갈비뼈를 교정하면은 가슴의 크기가 똑같아진다. 이래 되는 거예요. 갈비뼈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쇄골 미인 이런 말이죠. 쇄골도 교정이 됩니다.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수는 전체를 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다리 길이를 바라봐야 된다. 예. 자, 그러면은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몸 전체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럼 오늘 내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운동으로서 다리 길이를 교정하는 방법도 설명해 줄 거고요. 또 우리가 직접 타인을 교정하는 방법도 설명을 해 줄 겁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오른발이 길어, 내가 운동으로서 내 다리 길이 교정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그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강스 카이로테라피에는 체형과 근육의 모든 기법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해결을 할 수 있다. 그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재밌는 영상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교수입니다.